예, 이번 시간은 발목인대 파열로 이제 진료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과 진료실에서 오가는 흔한 질문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인대 파열을 진단 받고 오시는 분도 있고요. 발목을 다쳤다라고 해서 저희 병원 와서 검사하고 인대 파열이라고 이제 진단을 하는 분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파열이 심해요. 그래서 이건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수술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절개를 해서 한다던데 라고 보통 질문하세요. 이런 경우는 이제 타 병원에서 MRI 초음파 찍고 파열이다. 그 다음에 이제 수술을 해야 되겠다 라고 이제 설명을 듣고 오시는 분이죠. 요즘은 발목인대 파열을 수술할 때 웬만해서 절개를 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구멍 3개를 뚫어서 내시경을 이용해서 다 속으로 당겨서 봉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또한 마찬가지 트렌드인 최소 침습 수술의 하나다 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그 절개를 해서 한다던데요 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절개 방식을 주로 하는 병원에서 아마 이야기를 들으셨을 텐데, 발목인대 수술은 내시경으로 3개의 구멍을 뚫어서 발목 안을 다 씻어내고 정리를 한 다음에 속으로 인대를 끌어와서 봉합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하는 질문 중에 절개하는 방식이 더 튼튼하다고 하던데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절개하는 방식도 수술하는 그 디테일은 되게 여러 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크게 봤을 때 절개하는 방식과 절개하지 않고 내시경으로 구멍만 내서 하는 수술의 방식을 봤을 때 수술 후 그 튼튼함의 정도는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언뜻 생각하더라도 A라는 수술 방식이 더 튼튼하고 확실한데 B라는 수술 방식은 단지 흉터의 장점밖에 없고 덜 튼튼하고 덜 확실하다면 과연 어떤 의사가 B 방식을 택할까요? 그런 일은 없다는 거죠. 이거는 A 방식과 B 방식이 수술 후 튼튼함, 그 봉합의 강도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A 방식의 수술 방법도 이루어지고 B 방식의 수술 방법도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시경으로 수술하더라도 절개 수술을 한 것과 동일한 강도를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발목인대를 내시경으로 봉합을 하면 정거비 인대만 봉합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서 보면 정거비 인대가 여기 붙고 종비 인대가 여기 붙습니다. 우리가 내시경으로 인대 봉합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구멍을 내는데, 그럼 여기에 실을 딱 고정을 해서 한 가닥은 정거비 인대, 한 가닥은 종비 인대, 이렇게 꼬매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절개 수술이든 내시경 수술이든 정거비 인대만 봉합하는 경우는 없어요. 다치는 경우 정거비 인대 단독으로만 완전 파열이 되는 경우도 거의 드물고요.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정거비 인대만 봉합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시경 수술을 하더라도 반드시 정거비 인대, 종비 인대를 둘 다 튼튼하게 봉합을 해줍니다. 그 다음 역시나 수술 종류에 관계없이 많이 물어보는 공통 질문, 수술하면 많이 아픈가요? 그래요. 내시경 수술은 특히 별로 많이 안 아파하세요. 수술 다음날 수술 상태 확인하기 위해서 붕대를 풀어봐도 부기도 거의 없어요. 수술 전에 파열이 돼서 전체적으로 많이 부어 있더라도 우리가 내시경 수술하면서 안에 염증을 싹 씻어내고 파열된 인대를 튼튼하게 고정을 해주면 하루, 늦어도 이틀 만에 부기는 거의 다 빠집니다. 그래서 보통 수술하고 했는데 생각보다 별로 안 아픈데요? 라고 하는 반응들이 인대 파열을 내시경으로 수술했을 경우에 보통 말씀하시는 공통적인 반응들이에요. 그래서 인대 수술은 수술하고 나도 그렇게 통증이 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운동할 수 있겠죠? 라고 물어봐요. 대부분 이제 젊은 남자분들, 여자분들 운동하다가 다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인대 수술은 여러 가지 우리 발목, 발의 수술 중에 인대 수술은 그 중에서도 제일 결과가 좋은 수술로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절개를 하지 않고 내시경으로 구멍만 뚫어서 수술을 하니 관절의 유착도 별로 없고 수술 후에 부기도 별로 없고 통증도 별로 없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재활이 용이합니다. 재활이 용이하고 재활이 잘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수술도 통증이 별로 없고 깔끔하게 잘 되고 재활도 잘 되면 당연히 다시 운동을 할 수가 있고, 수술 후에 운동도 하고 어떤 활동이든지 간에 다 하기 위해서 수술하는 거지 수술하고 나서 운동은 하면 안 됩니다. 격한 운동은 하면 안 됩니다. 이러려고 수술하지는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대 파열을 수술하고 나서 다시 운동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공통적으로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재파열되지 않을까요? 예요. 재파열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어떤 경우에 있을 수 있겠죠? 다시 다치는 경우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다가 또는 걷다가 발목이 확 넘어가서 파열이 됐어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서 파열이 되는데 다시 똑같은 상황이 생겼다, 이만큼 발목이 꺾였다 하면 재파열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쉽게 재파열되지 않으려면 재활을 잘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재활은 크게 두 가지라고 그랬죠. 근력이 있고 밸런스가 있습니다. 여기서 재파열을 막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재활은 밸런스입니다. 밸런스는 자기 수용 감각을 끌어올리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길을 가다가 또는 운동을 할 때 내가 원치 않게 발목이 꺾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꺾이다가 내가 발을 서느냐, 꺾이다가 하다가 확 넘어가느냐, 정말 간발의 차이죠. 이때 발목이 이렇게 꺾였을 때 딱 설 수 있는 이 감각, 이게 바로 프로프리오셉션, 자기 수용 감각이라는 거죠. 이거를 끌어올리는 게 밸런스 재활입니다. 그래서 항상 밸런스 재활이 발목인대 파열 수술 후 재활의 완성이다라고 합니다.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발목인대가 다쳐서 수술을 했든 비수술을 했든 간에 이 선수를 경기에 복귀시킬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밸런스 재활이 완벽할 때, 어디에서 태클이 들어와서 발목이 꺾이더라도 넘어가지 않고 설 수 있는, 그게 완성이 됐느냐 안 됐느냐를 보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재파열은 아주 특수하게 처음처럼 다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상생활 중에 재파열이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은 밸런스 재활만 잘 완성을 한다면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